즉 24년 연말까지는 집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역전세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내년 거의 연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역전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이제 전세 사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전세가 하락 때문에, 요게 이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집주인들 입장에서 지금 이제 돈을 굉장히 좀 많이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언제부터 펼쳐질 거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 7월 달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던 거 기억 혹시 나시나요? 그러면서 전세가 가격이 단기간에 이제 막 50에서 만 거의 한 70%까지 폭등한 지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즉, 임대차 3법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앞으로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됐고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과연 어디서 나서 이걸 줄 수가 있을까요? 뭐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여윳돈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압박감이 들어올 거고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많아지는, 이거 빨리 내서 팔아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든 팔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누누이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데이터로 봤을 때 정확하게 이런 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그리고 이런 일이 있는 한은 부동산 시장은 뭐가 없다? 네, 대세 상승은 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역을 보시려면 이렇게 이제 리치고에서 이제 지도를 마우스 휠을 굴려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시도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럼 서울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가격을 클릭하십니다. 가격을 클릭하시고 전세를 누르고요. 그리고 이게 3년으로 돼 있는데 전체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요때 2020년 4월달 지나고 5월, 6월, 7월달부터 이때부터 어때요? 그동안 이렇게 요 파란색 선이 전세인데 이렇게 그래도 좀 완만하게 한 45도가 안 되는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임대차 3법 딱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가가 폭등을 한 거 보이시나요? 네, 폭등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요게 지금 거의 평당 2,100만 원까지 갔습니다. 서울 기준으로요. 근데 원래 얼마였냐? 원래 지금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얘가 한 1,400, 1,500이었어요. 평당. 평당 1,400, 1,500이던 게 지금 2,10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1,700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기준으로 평당 1,700이죠. 그럼 언제 1,700이 넘었냐면 2020년 10월 달 이후로는 평당 1,700이 넘어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의 전세 가격이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더 안 떨어지고,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2020년 11월 달부터 계약한 거는 평당 1,700이 더 많으니까 그때서부터는 뭐예요?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돈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어디서 나서 내줘요? 네,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이란 모르겠지만 여윳돈이 없으시다. 그럼 뭐 다른 부동산을 팔든가 뭔가는 현금화 시켜서 돈을 지금 내줘야죠. 대출을 받든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저는 펼쳐질 거라고 보고, 이게 고점이 언제였냐면 2020년 뭐 한 5월, 7월, 한 8월 달, 그리고 이제 한 지금 10월, 11월 달까지도 평당 지금부터 더 높았잖아요. 자, 그러면 뭐예요? 2022년 거의 연말까지도 이런 현상이 진행이 됐으니까 22년 연말에서 2년 더하면 몇 년입니까? 24년 연말입니다. 즉 24년 연말까지는 집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역전세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내년 거의 연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아파트 단지별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반포 쪽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준으로 했고요. 이제 반포 자이 대표적인 이제 반포의 아파트 15년 차 대단지 초품화 역세권 아파트죠. 자, 그럼 요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세선과 실거래가를 좀 같이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실거래가를. 그리고 요거를 전체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요렇게 지금 뭐 전세 가격이 정말 희한한 가격들 좀 많죠. 근데 5년은 전체는 너무 많으니까 한 5년으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시세가 이제 한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14억 정도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고 있었죠. 근데 이제 보시면 2021년에는 뭐 19억 5천, 거의 이제 실거래가는 20억도 지금 넘은 게 이렇게 몇 개 좀 보이죠.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13억 3천입니다. 자, 그럼 지금 호가가 얼마인지를 볼까요? 지금 호가가 11억 7천까지, 최저 호가가 지금 11억 7천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뭐 19억, 20억 이렇게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 뭐죠? 지금 최저 호가가 지금 12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13억 받을 수 있고 14억 받을 수도 있죠. 그렇다 한들 벌써 한 6, 7억의 갭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그동안 뭐 역전세 말들이 많았지만 이 전세가 정확하게는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고통받는 일들이 이제 지금부터 언제까지 계속 생길 거예요. 여기 보세요. 불과 이제 22년 9월 달까지도 22년 9월 달에 지금 20억 이상이 지금 거래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역전세 문제 때문에 좀 집주인분들이 고통스러운 시기가 내년 연말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다들 이런 부분들은 좀 집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지금부터 좀 미리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 혹시라도 이런 게 안 되면 아마 앞으로 뭐 이런 관련해서 세입자랑 집주인의 갈등이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마 벌어지게 될 거고, 참 너무 안타깝죠. 왜 임대차 3법 자체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죠. 왜 하필이면 그런 시기에 임대차 3법을 해가지고 전세가 폭등을 불러와서 지금 그때 세입자들이나 또 집주인들이나 지금 다 고통스러운 지금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뭐 임대차 3법을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 뭐 전세적으로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제가 얼마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세가 하락은 거의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자, 이거를 보시면 일단 실거래가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빼고, 자, 이거를 좀 보시면, 자, 지금 시세를 보시면은 이제 13억 3천까지 떨어졌어요. 반포자이 기준으로. 자, 그럼 이 가격은 언제 가격이냐면요. 이 가격은 13억은 한 2019년 연말 정도 가격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2018년 요때도 한 10억 얼마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격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한 2018년 정도 가격이면은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혹시라도 2017년 가격까지 떨어지면 이거는 정말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세가는 이미 2018년하고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지금 굉장히 지금 하락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전세는 거품이 이제는 별로 없다. 더군다나 또 전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세가 지금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거래에 들어가서 보시면 전세가 요 파란색이 매물인데 매물이 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만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래량은 얼마 전에도 뭐 2월 달인 지금 2만 6천 건까지 거래가 된대요. 그러니까 매물 대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즉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지금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세는 지금 안정을 찾아간다는 거, 그나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안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의 버블과 임대차 3법을 이때 이제 너무나도 비싼 가격에 이 전세를 받으셨던 분들은 상당히 좀 내 돈을 내줘야 되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잠실의 대단지로 가서 이쪽에 리센트 엘스 트리지움이라고 해서 엘리트 아파트라고 하죠. 그래서 잠실 엘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엘스 같은 경우도 이 보시면
예, 원래 한 2018, 19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8억 정도였어요. 8억. 그러니까 전세가 이제 8억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임대차 3법이랑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한 14억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한 9억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이제 10억 가까이 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잠실 같은 경우는 호가가 지금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전세 호가가. 그래서 지금 최저 호가가 9억 5천입니다. 평균이 지금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2020년 이제 8월 9월 달부터는 이제 10억이 넘으니까 11억, 12억, 13억, 14억에도 계약이 됐으니까 그럼 이분들도 이제 1억, 2억, 3억, 4억씩 지금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이게 조금씩 다르지만 예, 우리가 코로나 버블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말도 못하게 폭등을 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지금부터 23년 이제 5월이고 조만간 6월이죠. 이때서부터 계속 지금 세입자한테 돈을 내줘야 되는, 즉 돈을 어디서 무조건 가져와야 돼요. 이걸 안 내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다? 부동산 시장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역전세는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이게 내년 거의 연말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뭐 단기 상승이 와서 뭐 대세 상승위원회 뭐 하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절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전세는 많이 하락을 해서 전세는 이제 무릎이나 뭐 한 요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매매가는 여전히 높아요. 엘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매매가는 어떤지? 자, 엘스도 지금 매매가가 지금 한 2020년 한 초중반 정도 가격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2018년 가격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근데 2018년의 가격이 한 15, 16, 15억, 16억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최저가가 21억 정도 하니까 그래서 조금 지금은 가격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좀 한 15억이나 16억대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물가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적정한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좀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역전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하고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면 이 돈을 내가 어떻게 구할 건지 대출을 받을 건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준비들을 지금부터 좀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또 좋은 댓글까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